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반해서는 안 되며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동시에 강력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 고물가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중앙은행들의 관심이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은 잭슨홀 기조연설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선 파월 의장이 내달 17, 18일 개최되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뚜렷한 메시지를 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해 다음 달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에 확신을 더해준 것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평소 온건한 태도를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직설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폭은 못 박지 않고 비컷의 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왔고 미 대선에서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붙어입니다. 6만 달러 가격대에서 등락하던 비트코인은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 6만 1000달러 선을 넘으며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9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어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6만 4천 달러도 넘어섰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지지를 등에 업고 친가상화폐 행보를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가상화폐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전해진 이후 트론을 비롯한 중국계 알트코인이 두 자릿수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비트코인이 반등한 이후 알트코인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알트코인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며칠 내로 가상자산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블록체인 데일리는 미국이 대선 전국에서 가상자산을 지지하는 정책을 내놓자 이에 대한 압박으로 중국이 며칠 안에 가상자산 금지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은 중국이 가상화폐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와 관련한 최고의 코인이 무엇일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도 지난달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 인덱스상 최하단 영역에 도달하였습니다. 해당 지표상으로는 알트코인의 상대적인 위치는 바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바닥 영역은 보통 3개월가량의 매집 기간을 형성합니다. 올해 6월부터 알트코인의 바닥을 치기 시작했으니 8월부터 9월까지는 알트코인의 매집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알트코인의 시즌 및 고점은 지표상 올해 11월 연말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8에서 9월까지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11월 연말에 매도하는 방향으로 큰 그림을 구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적인 가격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매매는 알트코인의 개별 차트를 보고 거래 전략을 모색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미결제약정 흐름입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30.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되면서 위험자산군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엑시트하여 시장에서 떠나간 것이 아닐까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오히려 세력들은 자금 유입을 확대시키며 시장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통합 및 보합세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장주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으니 알트코인들 또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인 조정 국면이 무사히 끝이 난다면 비트코인의 대상승 추세는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겠고
우리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스윙 구조는 하루, 이틀 단기간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간 차트상 캔들 하나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주일이나 걸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매매를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강세 추세 속에서 내부적인 조정 국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저항 레벨로 보이는 OTE 영역에 도달하였으며 해당 OTE 영역에서 후속 움직임은 딱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부 유동성과도 연결되는 OTE 영역을 어떤 식으로 뚫어내는지에 따라 우리의 전반적인 매매 플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 빨간색 원형의 내부 유동성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빨간색 원형의 내부 유동성을 해소시키고 상승에 성공한다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4시간 봉상 저항 레벨로 인식될 수 있는 공급 영역과 겹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 박스권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해당 4시간 봉상 공급 영역과 내부 유동성을 무사히 뚫어낸다면 알트코인들의 기습 반등세가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며 지금 가격대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경계점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우리는 강세 추세 속에서 매수 거래를 모색하며 약세 추세 속에서 매도 거래를 모색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1시간봉상 강세 추세가 확인되었으니 매수 거래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1시간봉상 수요 영역은 주요한 기술적 반등을 지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수요 영역의 가격대는 6800에서 61,200달러이 되겠습니다. 해당 수요 영역에서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우리는 강세 추세 속에서 매수 거래를 모색하고 효율적인 매수 진입을 위해 디스카운트 영역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가격대별 프리미엄 영역과 디스카운트 영역을 구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시장 가격은 프리미엄 영역에 놓여져 있어 매수 진입에 대한 비효율성을 나타냅니다. 디스카운트 영역에서 효율적인 매수 진입이 이루어져야겠죠. 디스카운트 영역에서 주요한 지지 레벨은 15분 봉상의 오더블럭 영역과 1시간 봉상의 수요 영역이 포진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적으로 15분 봉상의 오더블럭보다는 1시간 봉상의 수요 영역이 더욱 신뢰도 높은 지지 레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5분봉 차트입니다. 5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직전의 브리핑에서 5분봉상 랠리 베이스 랠리 패턴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패턴에 의거하여 5분봉상의 수요 영역에서 가격 반등이 가능함을 안내드렸죠. 어제와 오늘 해당 수요 영역에서 두 번의 매수 거래 기회가 있었고 매수 반등 흐름이 나와주었음을 확인합니다. 이제는 해당 5분봉상의 수요 영역은 두 번이나 희석되었기에 지지 반등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재차 5분봉상의 수요 영역에 안착되더라도 매수 거래를 활용할 근거로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재차 조정이 나올 경우 5분봉 및 15분봉의 오더블럭 영역을 노리시거나 1시간봉의 수요 영역에서 매수 거래를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오더가 밀집한 영역을 찾아 사냥에 나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동성 이끌림 방향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 및 주간 매수측 유동성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63,520달러,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56,052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및 주간 매수층 유동성이 해소되었으므로 잠시간 눌림이 나올지라도 매수 우위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은 왜 체크하는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에서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등의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세션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아시아의 유동성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 달러는 해당 세션 동안 대부분 통합 및 보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미국 달러에 가장 많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하며 해당 세션 동안 아시아의 통화는 대부분 통합 및 보합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가격과 시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각 시간대 세션별로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럼 세션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아시아 로우값과 아시아 하이값을 통해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런던 세션에서는 아시아 하이값 부근을 뚫어내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도 작은 등락폭을 보여주긴 하였으나 어제는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적은 보합세 움직임이 강하였기에 각 세션에 큰 의미 부여는 어렵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중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강세 추세입니다. 해당 중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내부 유동성이 해소되고 있으며
일간 및 주간의 매수층 유동성이 모두 해소되었기에 단기 눌림이 나올지라도 매수 우위 시장임을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지 레벨은 1시간 봉상 수요 영역인 6800에서 61,200달러로 선정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